이 중요 부분을 보시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탑10 제3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했었고요. 2번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계산제도 폐지된 부분,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 전입요건 완화. 오늘은 네 번째 세대 구분형 아파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다섯 번째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섯 번째로 상속주택이 두 채인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죠. 이때 본인 소유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세대 구분형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한 세대를 구분해서 사용해서 임대할 수 있게 한 경우인데요.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세대 구분형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택법 시행령 제9조를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의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1. 제.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두 번째는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다. 세 번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입니다. 2번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죠. 제35조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인 경우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그러면 1세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임대는 한 세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부분 출입문 등이 설치할 것. 또 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공동주택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기준을 잡았고요. 이 중요 부분을 보시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21년 12월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쪽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거주해서 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임대를 한 것이죠. 일부 임대를 했습니다. 22년 2월에. 그리고 24년 1월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서 보시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던데, 제 경우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았는데 세대 구분형 아파트 양도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을 보시면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대 구분형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세대 구분형 아파트 평면도고요. 이쪽은 이제 본인들이 거주하고 이쪽은 임대를 한 거죠. 이 현관, 입구가 서로 다르고요.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한 평면도상의 아파트입니다. 이 해석 사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년 거주해서 이제 비과세 요건을 만들고요. 임대한 부분까지 합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입니다. 5번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2017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하였는데요. 21년 5월에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A주택과 B주택 양도 예정인데요. 둘 중에 어떤 것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답변을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각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인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일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고요. 이 해석 사례 1번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해석 사례 2번은 이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상속주택을 받았을 시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이제 비과세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해석 사례 3번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번 경우가 이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주택을 두 채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 두 채 중에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고요. 한 채는 다른 분이 받았을 수도 있겠죠. 2018년 9월에 A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2년 4월에 BC주택 중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2년 10월에 A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는데요. 두 주택을 받을 시에 어떤 주택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주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김국세 씨가 받은 주택이 비과세 특례 주택이면 김국세 씨는 A주택을 양도했을 시 비과세가 되고요. 이 동생이 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적용이 되면 김국세 씨는 A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두 채를 받았고 저와 동생이 각각 한 주택씩 상속을 받았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 이 상속 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선순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을 상속받은 자에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제 따라서 기아가 상속받은 B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었을 때는 A주택을 양도시에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죠. 이 선순위 상속주택 이 판정 방법을 보면 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거나 이 소유기간은 같아요. 같은 날 샀죠. 근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이고 그게 또 아닐 시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이렇게 이제 또 네 번째는 거주한 사실도 없고 소유한 기간이 모두 같은 두 주택 이상일 때는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방법입니다. 이 해석 사례는 2번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내용을 나타낸 것이고요. 해석 사례 3번을 보시면 하나의 주택을 받았을 시에는 이제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일반 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4번에서 6번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세대 구분형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한 채의 집이 두 채의 집이 된 거죠. 이 법적으로는 한 채의 집으로만 봅니다.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